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어 팀, 파이코인 코어 팀이 또 니콜라스 씨가 새벽에 직접 등판해서 공식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새벽 한 4시쯤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쯤인가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이 막 긴 영상은 아니고 그렇게 막 중요한 그런 영상이라고 뭐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그 영상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니콜라스 씨가 직접 나와서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시황 분석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젠슨왕 삼성 차세대 메모리 제품의 승인 친필 사인에서 검증을 통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 내용은 이렇게 친필 사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입장은 이 같은 사안이 엔비디아가 곧바로 삼성전자의 HBM3E를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황 CEO는 삼성전자의 HBM을 쓰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직 안 쓰고 있고 검증 중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제품은 SK 하이닉스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마이크론도 일부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검증은 경쟁사 대비 1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HBM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만큼 제조사를 독려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엔비디아의 HBM3E를 공급하기 위한 각사의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 뭐 요거를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 이게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뭐 이런 상황 살펴볼 수 있고, 다음 넘어가면 이 파이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이죠. 뭐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비트코인의 2017년과 2024년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2017년보다 24년의 화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느낄 수 있고,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올해 뭐 말까지 계속해서 또 올라갈 가능성, 올라갈 전망이 있다 하지만 당장에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호재거리로 작용할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이 샘 알트만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기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니 투자를 이렇게 하면 이거 기억이나 다 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또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한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이더리움 ETF는 반드시 확정이 됩니다. 이더리움 ETF가 거부되면 X 계정을 삭제하겠다. 야,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겠다 라고 할 만큼 대단한데,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거는 요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날짜가 없어. 날짜 어디로 갔어?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간 승인 되겠지. 근데 그 승인이 올해 안에다 이렇게 되면은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써져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되게 웃기기도 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옵티미즘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EIP4844가 포함된 댕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L2 네트워크의 전송 수수료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좀 내려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저렴해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5월 현물 ETF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면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할인은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인 20%가 떨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OKX가 이제 인도에서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사용자들한테 4월 30일까지 인출해달라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죠? 참고하시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베이스의 TVL 11 거래량 스테이블 코인 사용은 사용자 활동 증가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뜨려고 하나요, 다시? 뭐 약간 이런 좀 겁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지금 테더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다라는 소식도 있긴 합니다. 그죠? 하나당 뭐 1,400 얼마 이렇게 되는데 원래 1달러가 1USDT 이러는데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자, 한편 미 법무부가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미국의 법무부는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뉴저지 지방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가 소비자, 개발자, 경쟁 휴대폰 제조업체를 희생시키면서 천문학적 가치를 끌어올린다라는 이런 이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뭔가 가격 자체가 애플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타격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볼 수 있겠고, 다음 내용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파이코인 임시 통과했어요, 임시 통과했어요, 임시 승인 뭐 2달 만에 KYC를 통과했네요라고 얘기하는데, 진심으로 또 축하드릴 일이죠.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임시 통과했다라는 건 축하할 일이에요. 자, 다음 보면은 파이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이죠. 새벽에 한 4시쯤인가요? 좀 안 돼서인가 이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떴어요. 근데 요건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서 공식 영상을 띄운 거긴 해요. 좀 보면은 니콜라스 씨가 뭐라고 셜라라 샬라라 떠들어요. 노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노드 뉴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20만 파이 노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업데이트 파이 노드 버전이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일일이 다 보고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좀 성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여러 번 듣고 이제 영어 파악을 해보면서 그 해석을 해본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보면 이렇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다른 암호화폐들이 수천 또는 수만 개의 컴퓨터 노드를 측정하는 반면, 우리의 바이 브랜드 생태계는 이 테스트 넷에서만 20만 개가 넘는 컴퓨터 노드를 자랑하며 주로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다. 이 집단 전력이 100만 CPU 코어를 초과하는 것은 탈중앙화된 놀라운 컴퓨팅 가능성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 대규모 오픈소스 AI 모델을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훈련하거나 이렇게 운영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작업에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해보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메인넷 출시를 주시하면서 향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파이오니어 투데이 뭐 이렇게 업데이트된 버전을 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고 20만 개가 넘고 100만 CPU 코어를 초과하는 탈중앙화된 놀라운 컴퓨팅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노드를 약간은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독려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요 이상의 내용이 없었어요. 딱 여기까지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제 조건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 시점 200% 락업이 구현되지 않았다. 마이그레이션 된 한 계정당 평균 파이는 현재와 동일한 660개다. 락업은 현재와 비슷한 83% 수준이다. 이는 청구 이전되지 않은 파이 개수를 락업 상태로 포함한 결과이다. 유동성 풀과 재단 물량은 고려되지 않는다 해서 150억 개 나와 있습니다. 상기 전제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1000만 개 이상 생성 시점에서 마이그레이션 개수는 다음과 같다. 660파이 1000만 개하면 66억 개, 코어팀 20.3억 개에서 10.15%. 자, 커뮤니티 66억 개 중 이렇게 락업 비율은 83%다. 따라서 커뮤니티 유통 물량은 11.2억 개다. 자, 그리고 코어팀 마이그레이션된 파이 20.3억 개는 순수 락업 비율을 따를 것인지, 그 다음에 미청구된 물량이 포함된 비율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커뮤니티의 미청구는 오로지 개인의 주어진 책임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락업은 전적으로 커뮤니티의 순수한 락업 비율만을 고려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따라서 1년 이상의 락업 비율만을 적용해서 약 80% 산정할 때 4.06억 개의 유통량이 추산이 된다. 커뮤니티 코어팀 유통량 합산은 11.2억에 4.06에서 15.26억 개가 예상이 된대요. 상기 예상은 현재 상태만이 고려되었고 200% 락업 기능의 개방 여부와 미청구 잔액의 활성 정도에 따라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쭉쭉쭉 내용이 나와 있고 25년 말까지 유통량 증가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서 결론은, 자, 오픈 메인넷에선 15.26억 개, 그리고 25년 12월 유통량에선 21.76억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파파 카페에 파이노믹스님이 써주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요. 산업혁명 전에는 서방이나 아시아나 대부분의 나라는 귀족과 평민, 노예 이렇게 나뉘는 삶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득권만의 특권이다. 신대륙에 가지 못한 농노들은 러다이트 운동을 하며 공장 기계를 부수며 반항을 했다. 결국 그 농노들은 노동자로 계급이 바뀌고 떠밀려 들어간 농노들은 기계의 부품으로 일하게 됐다.
영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모직물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세우고 기업가로 변신을 한다. 쭉 보면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느덧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고 지금의 시대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다 한다. 하지만 선진국은 저출산이 문제인데 한국은 출산율 0.6, 헬게이트가 열렸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AI와 로봇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가속화돼 버리고 있다. 새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고 우리 개척자들은 먼저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농노들 몰려올 때 디파이를 통해 꼭 사채업자가 되라. 그래서 어디다 스테이킹해야 안전하고 수익이 좋은지 고민하면 된다. 그래서 파이코인 2차적인 문제고 한 큐에 종이돈으로 바꿔먹으려는 생각은 농노보다 조금 나은 생각일 뿐이라고 해서 나오죠. 결론은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파이를 열심히 모아라 이 얘기예요. 파이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뭐 섣불리 이렇게 물량 넘겨주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 씨가 계속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 레이러 디스 이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레이러 디스 이어는요. 그 니콜라스 씨가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이 올해 안에 상장을 한다, 올해 말에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레이러 디스 이어가 어떤 내용이냐? 챗 GPT가 답변한 거는 올해 안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나 맥락에 따라서 올해 말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뭐다? 올해 안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지금 뭐 볼륨 관련해서도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관련해서도 약간 늘어난 듯 하면서도 그냥 그대로인 모습 같아 보이는데 테스트넷 이제 노드 관련해서 줄었을까요? 자, 31,002 됐죠. 아마 내일쯤이면 31,000이 깨질 것 같아요. 저렇게 뭐 니콜라스 씨가 얘기를 한들 계속해서 뭔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불안감은 엄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편 보면 이제 파이 지금 지갑 전환된 게 오늘은 또 빵이라고 뜨네요. 근데 아직까지 빵인 건지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또 빵이 떴다 오랜만에. 그래서 빵이 또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태. 전이된 보상 역시도 지금 전환된 게 없고 300만 개가 올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일 되면 이제 10억 개가 돌파가 되겠죠. 300만 개씩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니까 드디어 그 결과가 내일 되면 한 10억 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또 살펴볼 수 있겠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즘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맨날 볼 때마다 나오는 게 이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들이고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니콜라스 씨가 새벽에 공식 발표한 거는 노드와 관련된 내용. 사실 노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그냥 네가 떠들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노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노드에 대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면 니콜라스 씨가 종종 뭐 공지를 하든지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도수가 잦아졌어요. 그만큼 올해는 오픈 메인넷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